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역사 중에서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 그다음에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세력을 펼쳤던 고대 인도의 왕국인 마우리아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국은 기원전 320년, 기원전 320년이면은 중국으로 치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죠.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이제 거의 진행이 된 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 770년부터 221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550년 동안 기원전에 있었던 것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고, 그 중에서도 전국 시대는 기원전 400년부터 403년인가 뭐 그때부터 해서 기원전 220년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진행된 것이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 때는 이제 중국의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국 시대 때 가장 커다랐던 나라 중에 7개가 있는데 7웅이니까 그 7개의 나라 7웅이 어디냐 하면은 중국을 통일한 가장 서쪽에 있던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는 이제 그 옛날에 진나라가 이제 분할이 돼서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진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있겠죠. 그 이제 네 개 나라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양쯔강 유역에 초나라가 있겠고 5개.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 맨 끝에는 산동반도에 있던 제나라 6개. 그다음에 이제 저기 랴오닝성 근처, 그다음에 허베이성 근처, 이 북쪽으로 있던 뭐 연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그 전국 칠웅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인데, 여기 이제 마우리아 제국이 건국한 것이 기원전 320년. 요 당시만 해도 이제 전국 시대가 한참 진행이 될 때고, 요 당시만 해도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된 지 한 8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 옛날에 진나라가 분리된 나라 중에서 이때 그 위나라가 상당히 이제 강력했어요. 그 위나라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전국 시대 초반에는 이제 위나라가 세력이 떨치다가 이제 중간 지나면서부터 이제 위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약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만 해도 이제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요때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갑자기 작은 나라에서부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시황의 조상인 증조분지 뭐 고조분지 뭐 진시황의 조상인 소양왕이 있었어요. 소양왕. 소양왕이 있었는데, 이 소양왕이 아주 똑똑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채용을 하면서 상황이라는 대신을 이제 채용을 했죠. 이 상황이라는 대신이 이제 법가로 무장이 된 아주 그 유능한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개혁을 이루죠. 개혁을 이루면서 진나라를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결국에는 뭐 법치를 하죠. 그래서 법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치 중에서 새로 만든 것 중에서 거열령이 있어요. 거열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중죄를 저질렀을 때 온몸에 5군데 튀어나온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팔 2개, 발 2개, 대가리 이렇게 5개를 끈으로 묶어서 5마리 말에다 각각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들을 달리게 하면은 몸이 다 찢어지겠죠. 5개로 찢어지겠죠. 그 거열왕을 만든 사람이 진나라 소양왕 때의 재상으로 개혁에 성공한 상황이고, 진나라를 크게 번성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법을 만들고 마지막에 말년에 이 상황이 자신이 그 법에 저촉이 돼서 자신이 거열령에 처해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는 끊임없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목적이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재상은 군주를 도와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책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에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군주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토사구팽을 당해서 거열령에 처해져서 온몸이 5개로 찢어지는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군주들이 바라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땅을 넓히고 돈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얻고 뭐 아주 권력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이게 이제 군주들이 원하는 거지만은 기원전 한
500년경에 공자님이 이제 중국의 노나라에서 태어나서 공자님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주나라 때 어떤 그 정치를 본받고자 어떤 그 이런 법치주의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인의 예지신 해서 덕에 의한 사랑에 의한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의한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중국의 전국을 휘젓고 다니지만은 어느 나라 군주도 공자를 중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은 법이 아닌 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잘 산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건데 그 당시에 맥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공자가 주유를 할 때 노나라가 있어요. 노나라도 이제 산동반도 근처에 있는데 산동반도 전체를 타고 노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 제나라가 있어요. 제나라를 찾아갔죠. 그때 제나라의 왕인 경공이 공자를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아주 그 아는 것도 많고 아주 박식하시고 그다음에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다. 아주 덕이 있다. 그래서 이 공자를 내가 아주 중요한 대신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그 제나라에 원래 있던 유명한 재상 중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제나라를 휘어잡고 있던 재상이었는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보고 그 덕치주의를 주장하는 법이 아닌 덕치주의 주장 공자를 보고 나서는 자기의 군주인 제나라 경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공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공자를 빨리 딴 데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공자가 거기서 채용이 안 되고 또 다시 이제 방랑을 하죠.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전국을 방랑을 하지만은 공자를 중용해주는 나라는 군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고향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뭐 이런 그 후진 양성 그거를 하시다 돌아가셨지만은 기원전 그게 500년경이니까 벌써 한 25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기억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14년 동안 전국을 방랑을 하고서 채용이 안 되고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뭐 큰 권력도 없이 고향에서 쓸쓸하게 제자들만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공자님은 모두 다 기억을 하죠. 공자를 다 알죠.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공자를 채용을 안 한 제나라의 왕 경공 그다음에 그 경공 밑에서 제나라의 전체적인 권력을 휘어잡고 지 맘대로 하고 있던 재상인 안영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더 잘했다. 그러니까 뭐 꼭 한평생을 살다 가면서 무슨 권력이 최상위층에서 뭐 왕이 되거나 재상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뭐 좋겠죠. 사는 동안이지만 그렇지만은 꼭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의무 다 하고 책임 다 하고 그다음에 내 인생도 즐기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 가면은 아무리 이름 없는 인초라도 한평생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을 때 단돈 10원이라도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든 뭐 농부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고 그냥 빈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이제 그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은 먼지 우주 먼지 티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우주 먼지 티끌이 될 뿐이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살면서 너무 욕심에 얽매이거나 뭐 괴롭게 살 필요도 없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인도 마우리아 제국이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전 185년까지 135년 동안 존속한 인도 최초의 통일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마우리 제국이 이제 기원전 한 185년 요때 이제 멸망을 했을 때 인도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또 분열이 되죠. 기원전 185년 마우리아 제국이 망하고 인도의 중부 지방에 벵골만과 방글라데시 지역 중부하고 이쪽 동쪽에 벵골만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숭가 제국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 숭가 제국은 기원전 73년부터 서기 110년 동안 거의 뭐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는
서기 30년부터 375년 동안 350년 동안 힌두교의 왕국인 쿠샨 왕국이 들어섰어요. 쿠샨 왕국 다음에는 이제 굽타 왕국이 들어섰죠. 쿠샨 왕국은 힌두교, 굽타 왕국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굽타 왕국이 들어섰죠. 그다음에 인도 마우리아 왕국의 초대 황제, 이때는 황제를 이제 쌈낫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이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황제,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서는 이제 데칸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징기스칸의 직계 후속이 아니기 때문에 데칸이라는 칭호를 쓸 수 없고, 징기스칸 몽골족의 반계 칭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장군이라는 칭호인 아무르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를 부를 때 쌈낫, 데칸, 이제 쌈낫이라고 여기는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초대 황제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외한 것은 기원전 320년부터 기원전 298년, 24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이제 기원전 300년, 320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기하고 겹치네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를 공격을 하다가 회군을 해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지금의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바빌로니아에서 죽죠. 31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을 때가 기원전 32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로, 마우리아 왕국의 황제로 즉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298년까지 24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 중부를 점령을 했을 때 그 발생지 기원지는 이제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벵골 지역, 거기에 이제 마가다 왕국, 이 동쪽에 동쪽 겐지스강 쪽에 이제 마가다 왕국이 있었는데, 마가다 왕국의 그때 이제 왕조가 난다 왕조가 있습니다. 난다 왕조의 출신이 이 마우리아가 되겠습니다. 초대 황제. 이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마가다 왕국의 출신이라 이거죠. 난다 왕조의.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맨 상층에는 이제 브라만이라는 성직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크샤트리아라는 군주라든가 기사계급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두라라는 상공인 수공업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의 이제 카스트 제도 중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기사라든가 군주 계급인 크샤트리아 출신이 되겠습니다. 인도 동쪽의 겐지스 평원에 마가다를 정복을 하고 인도의 전체를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인도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를 다시 이제 회군을 하죠. 그리스를 회군을 하면서 인도 쪽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란 이쪽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자기의 장군 중에 하나인 디아도코아 후계자 인 장군의 하나인 셀레우코스라 장군을 이쪽을 통치를 맡깁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이쪽을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지배를 하면서 이 셀레우코스의 후손들이 왕국을 만들어서 지배를 하면서 이 마우리아 왕조를 인도를 공격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막아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부 펀자브에 그 당시에 이제 서부 펀자브의 탁살라 왕과 동부 펀자브의 파우라바 왕국의 포르스 왕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3세를 격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원전 320년경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인도를 쳐들어오죠. 인도를 쳐들어왔을 때 인도에 이제 인더스강이 있죠. 인더스강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더스강의 이제 이 북쪽에 펀자브가 되겠습니다. 이 펀자브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최초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인더스강의 이제 북쪽에 펀자브 지방이 있어요. 펀자브 지방은 이제 그 당시에 알렉산드로가 공격을 해오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막아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가즈니가 있죠. 가즈니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펀자브의 이제 서쪽이 이제 이쪽이죠. 이쪽이죠. 서쪽에 있던 탁살라 왕은 알렉산드로스한테 항복을 합니다. 안 싸우겠다. 지겠다. 저기 너무 세 보인다. 그러면서 펀자브 서쪽에 탁살라 왕을 항복을 하고, 이 펀자브의 동쪽에 있는 파우라바 왕국이 또 있었어요. 파우라바 왕국. 이 파우라바 왕국의 포르스 왕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알렉산드로하고 싸웁니다. 안 된다.
이놈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싸울 때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서 한 거죠. 그래서 탁살라 왕국이 여기 있네요. 탁살라 그 북쪽에 있는 만축에 그다음에 가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이제 그 파우라바 왕국, 그다음에 포르스 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동쪽에는 이제 마가다 왕국이 원래 있었고 이 마가다 왕국의 난다 왕조 출신이 바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시조인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겐지스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여기 그 마가다 왕국의 수도 마우리아 왕국의 수도가 여기 이제 파탈리 푸투라가 되겠습니다. 파탈리 푸투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 이 중쪽에는 중간에 안드라 왕국이 있고 밑에는 이제 촐라 왕국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21년에 이 그 마우리아 그 초대 황제는 스승인 차나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판자부 지역의 파우라바 왕국을 정복을 하고 마가다 제국의 난다 왕조 장군인 탁살라의 바드라살라 장군을 포섭을 해서 난다 왕조의 수도인 아까 말씀드린 그 동쪽에 있는 파탈리 푸투라를 점령을 하면서 마우리아 왕국을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인도 저기 펀자브의 서쪽에 있는 그 파우라바 왕국을 때려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도 펀자브 지역의 동쪽에 있는 그 저기 또 다 때려부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든 기원전 305년에 마우리아 셀레우코스 전투에서 셀레우코스를 축출을 하고 셀레우코스를 평화적으로 맺었습니다. 말년에는 자이나교에 귀향을 하고 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다 때려치우고 인생이 뭐냐 내가 뭐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마우리아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출세가 했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여기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죠. 그리스 발칸반도 여기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알렉산드로가 출발합니다. 공격을 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해서 여기 이제 여기 터키 지금의 이제 터키죠. 터키 그 당시에 여기 리디아 여기 메디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나라 정복을 하고 여기 에페소스는 이제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 터키 해변에 있는 거죠. 이쪽을 지나서 여기 터키 북쪽에 이쪽에 이소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군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군을 이제 격파를 하죠. 이소스에서 격파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티로스를 거쳐서 쭉 와서 이집트를 이제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에는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이집트의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을 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점령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중동 지방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라크 지역하고 이란 지역을 때려부시죠. 때려부시면서 여기 이제 그 이란 지역에 있던 당시 페르시아의 가우 가멜라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러니까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대승을 하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쪽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제 그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페르시아 수사가 있고요. 이 밑에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있고 이게 이제 걸프해가 있습니다. 걸프해가 있고 이란이고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쭉 와서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이 북쪽에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중앙아시아도 다 알렉산드로가 먹죠. 알렉산드로가 먹는데 여기 박트라는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여기 위에 사마르칸트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다 먹고 나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으로 이제 인도 쪽으로 쳐들어오죠. 근데 인더스강의 북쪽에 있는 이 펀자브 지방의 서쪽에 있던 파우라바 왕국은 항복을 하죠. 하지만 이제 동쪽에 있던 그 포르스 왕, 아까 그 포르스 왕은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마우리아 왕국이 설립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이제 회군을 하죠. 회군을 해서 쭉 돌아와서 일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여기 이라크죠. 이라크 지역에 여기 이제 그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병으로 죽죠. 그게 이제 기원전 323년인데 이때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이쪽에서 설립이 된 거죠. 기원전 322년에 설립이 되면서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로가 이걸 치고 지나가면서 이쪽에다 이걸 통치를 하라고 맡긴 게 이제 셀레우코스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라고 맡긴 것이 알렉산드로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본토 이쪽을 통치를 한 것이 안티고노스 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군 셋에서 그 제국을 나눠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한 100년, 200년 진행되다가 나중에 다 해산이 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들어섰다 이거죠. 기원전 320년에. 근데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두 번째 황제인 쌈낫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쌈낫인 빈두사라는 사람은 기원전 320년부터 기원전 272년까지 48살에 죽었습니다. 제위는 기원전 298년부터 272년까지 22살에 즉위를 해서 2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빈두사라는 총리인 차나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데칸곤의 인도 중부에 있는 데칸곤의 남쪽에 있는 카르나타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영토를 확정해서 인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황제인 쌈낫이 빈두라사가 되겠습니다. 카르나타카 지역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도 카르나타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점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셀레코스 왕조의 군주인 안티오쿠스와 셀레코스 그걸 이제 다스리는 게 이제 안티오쿠스 장군인가 보죠.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 군주였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화과도 보내고 포도주도 받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탁실라의 반란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펀자브 지방에 있는 탁실라가 반란을 했나 보죠. 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왕자인 아스카를 이제 보내게 되겠습니다. 아스카는 이제 불교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스카 황자를 보내자 아스카는 여기에 있던 관리들의 횡포를 처단하고 평화적으로 이거를 다 진압을 해서 그곳에 있던 군대로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아스카는 이제 그곳에 현지에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겠습니다. 빈두사라는 수시마를 차기 군주로 임명을 하지만은 아스카를 지지하는 북부 속주 우타라파타 주민들이 선동 자작 반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카를 주민들이 지지를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버지인 빈두사라는 딴 사람을 이제 딴 아들을 수시마를 이제 왕자로 지정을 한 거죠. 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안 된다. 아스카가 더 좋다. 아스카를 왕으로 해라 하고 이제 황제인 빈두사라를 압박을 한 거죠. 아스카는 자신을 왕으로 해달라고 빈두사라를 설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화가 난 빈두사라는 화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아소카가 이제 여기 마우리아 왕국의 3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3대 황제 쌈나타 아소카는 기원전 304년부터 기원전 232년까지 72살에 죽고 제위는 기원전 268년부터 기원전 232년까지 36살에 즉위를 해서 36년간 통치를 하게 된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 아대륙을 통일해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를 열게 됐습니다. 인도 최초 통일제국인 마우리아 왕조의 창업자 찬드라 굽타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일부, 인도 북부, 아삼주, 남쪽 인도, 미수레주까지 지배를 한 것이 이때 마우리아 왕조의 3대 황제인 아소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소카는 2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26살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30년 통치를 하면서 많은 전쟁을 했겠죠. 그다음에 많이 영토를 넓히고 싸움도 했겠죠. 수많은 군사 정복 후에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고 비폭력, 윤리, 불교를 진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고 고독하고 번민한 속에서 죽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68년 36살 때 인도 북동부 해안가에 칼린가 왕조를 공격을 하지만은 적을 과소평가한 아소카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265년에 39살이 되었을 때 보병 60만 명, 기병 10만 명, 코끼리 9천 마리를 동원해서 인도 동쪽에 있는 칼린가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도 동쪽의 벵골만으로 흘러나오는 마나디 강의 지류인 다와강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우리아 왕조가 이쪽에 여기 칼린가가 있네요. 칼린가가 있고 이제 파탈리푸트라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중심지가 되겠고 수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칼린가 왕조를 멸망을 시켰다. 그게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3대 황조인 아소카가 되겠고 여기 인더스강이 있고 인더스강 이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이제 박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의 이게 이제 스리랑카 실론섬이 되겠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벵골만 이쪽에는 이제 아라비아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61년에 43살 때 아소카 왕은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고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을 건설을 하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싼 이자로 곡식을 대여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 관계 등 공공사업을 하고 지방의 중앙행정관을 파견을 해서 중앙집권을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노동을 금지를 하고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딴 종교도 허용을 한다 이거죠. 불교 진흥에 힘써서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불탑을 조성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탑이죠. 불교 사원을 많이 지어서 재정이 악화되고 불교 쪽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왕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3대 황제인 아소카 왕의 시대고, 이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국이 설립된 게 기원전 한 320년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소카 왕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이제 그로부터 한 80년 이 정도 지난 기원전 한 260년, 기원전 260년. 그로부터 한 4, 50년밖에 안 지났네요. 이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우리아 왕조가 기원전 320년에 설립이 돼서 130년이 지난 기원전 한 180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130년의 중간 정도인 3대 황제인 아소카 왕 때에 불교를 너무 많이 진흥을 하다가 재정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